오늘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더 재밌는 게 네 번째 같습니다. 네 번째가 스마트의 R, 역전. 거꾸로 생각하는 거. 역전, 예, 리버설이라고 적었는데 뒤집어서 판바꾸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뒤집자. 예, 뒤집자. 예. 뒤집으면 어떻게 이게 판이 바뀌는지. 그런데 예. 요즘 우리가 시대가 튀지 않으면 예. 저 남들한테 알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죠? 저게 내가 이렇게 좋은 책을 냈지만 이게 저게 밀리언셀러가 돼야 되는데 이 밀리언셀러 근처에도 못 가는 게 알리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기도 알려야 되고 상품도 알려야 되고 서비스도 알려야 되고 예술가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 분 한 분을 보면 참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저게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알리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거꾸로 하는 방법이죠. 남하고 거꾸로 하는 남하고 반대로 반대로 한 청개구리. 우리 옛날에는 청개구리가 예. 나쁘다 했는데 이 청개구리 전략이 정말로 이거는 뭐냐면 남하고 차별하는 데는 최고죠. 그 다음에 이 차별화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관습에서 벗어나는 데는 거꾸로 하는 게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저게 이 관습의 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생산성 혁명을 이끈 거는 뭐냐면 역발상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안 될 텐데. 안 됩니다. 예. 20세기 생산성 혁명을 저게 문을 연 사람이 포드 자동차죠. 예, 그렇죠. 포드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물건이 나한테 와라는 게 거꾸로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인 운반차. 그렇죠? 이런 게 저게 다 거꾸로입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제 그 프레임이 있으면 사람들이 부품을 다 들고 와서 하나씩 조립하는 건데 프레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존 물류센터 같은 데 가면 고객이 옛날에는 창고에서 주문한 거를 물건 가지러 갔는데 이제는 물건 선반이 그대로 사람 앞으로 오면 사람이 그거 꺼내 가지고 딱 찍으면 저기 선반은 자기 자리로 가고 선반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 지금 산업혁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다 역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프랑스를 가보면 프랑스 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데 중에서 우리가 방문객이 제일 많은 데가 뭐 저게 루브르 박물관이란 뭐 노틀담 성당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박물관보다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퐁피두 센터입니다. 그 퐁피두 센터 그 건축한 사람들이 저 프랑스가 자부심이 있어서 공공건축을 할 때 자기네 나라 사람 아니면 건축가를 안 썼는데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그 공모를 한 게 퐁피두 센터인데 영국 건축가하고 이태리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그게 저 건축의 노벨상이라는 게 프리츠크 건축상이라는 건데 이 젊은 건축가들이 나중에 프리츠크 건축상을 받았는데 퐁피두 센터를 보면 배관이 건물의 배관이 모두 다 바깥으로 나왔죠. 뒤집은 거죠.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안에 공간이 넓어지고 기둥이 없잖아요. 공간 재배치가 자유롭잖아요. 이 배관을 갖다가 안팎을 바꾸면서 아주
그 예술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참 이 역발상이라는 게 참 무궁무진한 그 사례가 있죠. 예. 교수님도 그것도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것도 아주 그 감동적인.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지만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뭐냐면 그 호텔에서 막 호텔 사람들 수용을 다 못할 정도로 잘 돼가지고 호텔을 늘리려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전문가들이 하나 더 놓으려 하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호텔 그 수위가 옆에 있다가 그 뭐 그럴 거 뭐 있냐고 바깥에다가 붙이면 돼. 전문가들은 늘 하는 생각으로 안에 건물을 떨어야 되는데 공간을 찾는데 바깥으로 낸 그런 그것도 역발상이죠. 그 수위 나중에 사상됐다는 도시에 던져는 것입니까? 그런 거 없는 거. 정말 멋진 사례였고요. 다섯 번째 스마트의 다섯 번째 T입니다. T는 용도 통합. 태스크 유니피케이션. 이게 우리나라의 다른 분들이 과제 통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과제 통합 그러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용도 통합이라 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다용도로 쓰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가 뺐잖아요. 무언가를 빼고 나면 뺀 거를 대행하는 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요소가 빠져나간 요소를 대응을 하면 다용도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용도 통합이 되죠. 이 표현을 쓰셨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용도 통합의 이제 제일 재밌는 것들이 이제 태양 전지를 품은 지붕 타일.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이게 나도 요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뭐죠 우주선, 유인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창의적인 그 인물이죠. 그 다음에 뭐 이분이 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 태양열을 가정에서 이용을 하려면 그 몇 년 전에 우리 아파트에도 서울시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이죠. 정확하게 우리 서 박사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내가 이 습관이 돼서 어디 과학 연구소 원장들한테 한번 이 강연을 했더니 교수님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입니다 하고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서 박사님이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태양광 판넬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를 하면 가정용 전기료가 얼마 절감이 되고 설치비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했는데 사실 나는 그거를 망설이다가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면 이거는 뭐 내 개인적인 염려니까 서울시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만약 고장이 나면 서울시에서 수리를 해줄까? 이 바깥에 놔두면 앞에 전망을 가리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 앨런 머스크는 뭐냐면 지붕 타일 안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내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장을 했는데 그 타일을 여러 종류의 4종류의 타일에다가 내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그 기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실험한 거를 봤더니 전통적인 기화하고 태양광을 집어넣은 내장한 기화하고를 넣고 금속 공 같은 걸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네께 훨씬 더 튼튼하다.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이상 팔리면 기존 기화보다 제조 원가가 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다가 지붕을 갖다가 지붕 기화를 갖다가 태양광을 패널을 내장한 거를 하면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죠. 지붕 위에다가
지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 또 이거를 예, 그렇죠. 하면 대부분 이게 예. 저 시체말로 모양도 예, 예. 폼이 안 나잖아요. 예, 예. 근데 내가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왜 전력 회사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저게 지분 기아가 저 태양광을 저게 흡수하는 역할까지 한다 하는 그게 이제 저기 하나의 요소가 저게 2개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2개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려면 디자인이 심플해지죠. 그렇죠. 미니멀리즘 우리가 그렇죠. 이야기하는 이제 깔끔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서 그 나오토 후쿠사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예전에 삼성전자의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는데 이분이 이 시계에다가 시계에 우리가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저게 눈금 표시 있잖아요. 눈금 표시를 없앤 거예요. 눈금 표시를 없앤 대신에 그 시간이 있는 자리에다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12각형을 만든 거예요. 12각형을 만들면 12각형에 모서리가 시간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면 이 눈금 표시가 없어지고 요게 다이아몬드 커팅 한 것 같이 해가지고 시계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눈금이 없는 거예요. 눈금을 없앤 거죠. 시계 테두리가 보석 같은 느낌을 그렇죠. 주면서 저기 눈금을 동시에 용도 통합이 된 거죠. 근데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우리 청와대의 선물용 시계를 봤더니 뭐 이런 녹화하는데 이거 나가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눈금을 갖다가 어느 또라이가 60개를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서 박사님 눈금 볼 때 60개 봅니까, 그죠? 우리는 그 저게 12개도 많은데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자인도 그렇고 이 저게 용도 통합이 뭐냐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하는 게 그 용도 통합이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후진국들이 이렇게 물을 길러러 가는데 물 길러 가면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퀴로 만든 물통으로. 그거는 저기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 해서 많이 알려졌죠. 우리는 뭐 보통 첨단 기술이 좋다, 신기술이 좋다 생각하는데 첨단 기술, 신기술은 돈도 많이 들고 고장 나면 고쳐 수리도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물통 바퀴 남아공의 그 저기 남자 형제 둘이서 그 아낙네들이 물 이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를 보고 바퀴를 갖다가 줄로 굴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운송수단을 물통으로 쓰는 거예요. 용도 통합에. 용도 통합이 정말 재밌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적정 기술을 잘 생각을 하면 기존에 바로 옆에 있는 기술들이 바로 옆에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것도 너무 멋있습니다.